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일단 이제 그 코드 위드 매스 지난 첫 오리엔테이션 개요 설명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첫 시간 본격적으로 수학적인 로직에 대해서 좀 하나의 수어 주제를 정해서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 코드 위드 매스 포인트 콜리전스라고 제가 제목을 주제를 정했는데요. 포인트 어떤 그 점이죠, 지점. 그리고 콜리전은 충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어떤 포인트의 충돌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로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련했던 그 코드펜을 통해서 이제 코드 구현 로직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펜 .io에 접속을 하시고요. create new pen 이라고 하시고 이번 제목은 포인트 콜리전스라고 적고, 여기도 이번 코드도 마찬가지로 HTML하고 CSS는 쓰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 구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저번에 지난 시간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이제 캔버스를 가지고 그 포인트 충돌에 대해서 구현을 할 텐데, 자, 기본적으로 캔버스를 생성을 했고요. 자, 생성한 캔버스를 이제 바디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캔버스가 생성이 됐고, 자, 이 캔버스의 그리기 요소는 2D 요소를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2D 컨텍스트를 생성을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포인트 충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마우스 포인터에 대해서 어떤 박스가 있으면 그 박스에 마우스 포인터가 다가갔을 때 충돌을 했는지 여부를 통해서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스를 생성을 할 텐데, 일단 박스도 제가 사전에 작성한 코드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박스 기본 요소고요. X 100, Y도 100, 넓이 높이는 100, 이렇게 이제 박스에 대한 요거는 좌표랑 넓이 높이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아직 박스가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자, 우리 뭔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데이터에 대한 변경이 여기에 캔버스에 적용이 되려면은 루프에 해당하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즉,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빠르게 계속해서 실행되는 함수가 필요한데, 그때 사용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 지원하는
setInterval이라는 함수입니다. 네. setInterval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에 이제 함수명이 들어가는데 onTimer click이라는 함수를 33ms마다 실행을 해라. 그러니까 이 33ms라는 것은 우리가 1초가 1000ms죠. 그러니까 33ms는 대략 1초에 30번을 실행을 해라. 즉 우리 게임 그 프레임 레이트로 따지면은 1초에 30프레임, 즉 초당 30번 이 함수를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정의를 할 텐데, 자, 이렇게 onTimer tick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제 이 함수가 초당 30번, 정확하게 30번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충 그 30번 정도 실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onTimer tick이라는 함수가 30번 요 setInterval을 통해서 30프레임 레이트로 실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박스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컨텍스트, 이 2D 컨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요소를 그릴 텐데요. 필 스타일 이꼴 레드, 그리고 컨텍스트 점 필 렉트 x 요소는 xbox.x, 여기 요 박스의 x 좌표고요. 그 다음 y는 box.y, 넓이는 box.width, 높이는 box.height 라고 이렇게 하면은, 네. 자, 요 박스 정보 데이터가 여기 캔버스 상에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이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우리가 구현할 것이 요 마우스 포인터가 이 박스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박스 색상이 바뀌도록 구현을 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요 마우스 포인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요 캔버스에 마우스가 움직였을 때 그 마우스에 대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이벤트 작성이 필요해야 되는데, 그럴 때 쓰는 것이 canvas.onMouseMove, canvas.onMouseMove 이꼴 펑션이라고 기술을 하고, 자, 캔버스에서 마우스가 움직일 때, 이 캔버스 안에서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 함수가 실행을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외부의 변수를 마우스 X랑 마우스 Y를 주고, 자, 마우스 X의 offset X, 즉 이 마우스가 움직일 때 이 캔버스에서 캔버스 좌측 상단에서 이 마우스 포인터, 지금 이 마우스 요 포인터에 해당하는 좌표 정보가 이 offset X, 즉 X 좌표랑 Y 좌표, X가 오른쪽이고 Y는 아래 방향입니다. 그래서 XY 좌표를 여기에 이 변수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마우스 X랑 마우스 Y예요. 그래서 마우스 Y에는 이 점 offset Y 이렇게 담게 되면 이제 이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이 캔버스 상에 이 마우스 포인터의 좌표가 여기 변수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코드만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면은 잘 이제 그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실제 이 코드를
이 캔버스 상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캔버스에서 글자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콘텍스트 점 필 스타일 이꼴 화이트 화이트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블랙으로 주고요. 콘텍스트 점 폰트 18픽셀에 16픽셀에 산스 세립 산세립 폰트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텍스트에 필 텍스트라는 API를 통해서 우리가 글자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텍스트라고 하면은 좌표가 빠졌네요. 네, 내용과 이 글자가 뿌려질 좌표를 정해두면 이렇게 글자도 지금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네, 여기 오타가 있네요. 필 스타일을 블랙으로 하게 되면 이 글자는 까만색, 그리고 이 밑에 하단의 박스는 빨간색으로, 여기 이제 필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지금 25죠. 네. 좀 더 떨어뜨려서 30? 네, 30으로 상단에서 이제 Y좌표를 30으로 해서 상단에서 30만큼 떨어지도록 했고요. 글자도 크기가 작으니까 좀 더 키워서 24픽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 마우스 정보를 갖다 넣을 텐데, 마우스는 이렇게 마우스 괄호 열고 플러스 마우스 X 플러스 컴마 플러스 마우스 Y 플러스, 이렇게 되면 자, 지금 마우스가 움직이니까 여기 뭔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다시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계속 중첩적으로 우리가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이 텍스트에 이 그려지는 것들이 앞전에 그려진 것에서 계속 덮어 씌워진 게 아니라 계속 중첩으로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에 그려진 것을 이제 클리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앞에 그렸던 것을 지우고 새로운 것을 그리기 위해서. 자, 다시 지금 축계가 되는데, 자,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이 마우스 요 정보 데이터 글자가 앞에 작성됐던 글자랑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중첩적으로 덧대서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캔버스는 앞에 그려졌던 것을 지우지 않고 계속해서 남겨두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이 함수가 계속 실행되는 동안 한번 실행됐을 때 그렸던 내용을 그 다음에 그렸던 내용으로 덧대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그렸던 것을 클리어를 시키면 되겠죠.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캔버스를 우리가 초기화시키는 클리어 시키는 것이 이 코드라고
캔버스 위드스를 재설정함으로써 그 캔버스에 그려뒀던 것을 클리어 시키는 코드가 이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는 앞에 이 부분이 덧대서 중첩적으로 나타나지가 않고 새롭게 갱신돼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마우스 좌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일단 마우스 정보를 이렇게 나타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우스가 이 박스와 충돌 여부를 판별하는 이제 코드를 통해서 이 박스 색상을 변경시키는 로직을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여기에 이제 변수를 충돌 여부에 해당하는 collision은 어떤 요 contains라는 함수를 통해서 충돌 여부를 판별을 할 텐데요. 자, 박스랑 다시요. 자, 이 contains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충돌 여부를 판별을 할 텐데, 요 펑션 contains return 만약에 충돌됐으면 true를 아니면은 false를 리턴하도록 하는 요 함수가, 즉 그러니까 이 마우스 포인터가 이 한 박스와 충돌을 했을 때, 이 박스 안에 들어갔을 때는 true를 밖으로 충돌이 아닐 때는 false를 반환하는 함수가 이 contains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여부가 여기에 담기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컬러를 여기서 지정을 하면 되겠죠. 컬러 이꼴 콜리전, 이 true일 때는 블루로 하고요. false일 때는 블루 블랙으로 할까요? 즉, 요 콜리전을 통해서 요 충돌 여부를 판별해서 요 true false가 담기게 되고, 이 콜리전이 true면은 블루 색상으로 여기에 이 컬러라는 변수에 블루가 담기게 되고, false면은 블랙이 담기게 되는 요 로직입니다. 자, 그래서 요 필 스타일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컬러로 바꾸게 되면 지금 일단 여기 기본으로 true가 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지금 나타나게 되죠. 블루. 만약에 그게 false면은 자, 이제 까만색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충돌을 판별하는 코드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마우스 X가 박스에 X보다 크냐. 자, 박스 X보다 크니까 파란색이 됐다가 박스 X보다 작으면은 이제 박스 X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박스 X보다 클 때는 파란색, 작을 때는 까만색 바뀌죠.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박스를 아예 더 우측으로 지나쳐 버리면은 원래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다시 까만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충돌을 벗어나게 되는데도 계속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마우스 X가, 즉 n% 조건이 이제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X가
x가 박스.x 플러스 박스.width. 즉 이제 요 x부터 해서 x 플러스 요 박스의 width 넓이 요 안쪽에 있을 때만 충돌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턴 해서 요걸 이제 좀 보기 쉽게 괄호로 묶어서 나타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즉 이제 마우스 X가 박스의 X, 즉 박스의 X보다 같거나 크고 박스 X의 더하기 요 박스 넓이보다 작은 요 범위 안에서만 충돌이 돼도 충돌 여부가 이제 충돌이라는 판정이 돼야 되겠죠. 즉 이 박스 XY 그러니까 X부터 해서 요 넓이 즉 박스 X보다 크고 같거나 크고 박스 X에다가 박스의 위드스를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되는 요 범위가 요 좌우상의 요 충돌 범위가 되는 요 코드 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보다 크고 X 플러스 위드스보다 작은 요 범위가 이제 좌우가 되겠고 이제 그 위아래 Y에 해당하는 이제 충돌 여부는 요거만 바꿔주면 되겠죠. n% 마우스 Y가 박스의 Y 그리고 마우스 Y가 박스의 Y 플러스 하이트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위아래도 이렇게 충돌에 따라서 색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 색상도 지금 여기 레드라고 줬는데 이 컬러로 지정을 하면은 이렇게 까만색이 됐다가 파란색이 됐다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즉 이제 충돌 여부가 뭐 특별히 뭐 복잡한 로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X 좌표, Y 좌표가 해당 어떤 그 게임으로 치면은 플레이어겠죠. 플레이어의 XY 좌표가 그 어떤 타겟이 되는 요소의 바운더리, 즉 XY부터 해서 요 넓이, 높이의 영역에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냐의 판별을 하는 것이 즉 충돌, 콜리전에 대한 로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코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충돌에 대한 로직은 이 부분이 핵심 코드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은 더 이제 마우스 포인트가 아니라 어떤 요소와 요소의 충돌을 요거보다는 조금 복잡할 텐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할 정도는 아니니까 다음 시간에는 요 마우스가 아니라 어떤 다른 요소, 다른 박스랑 타겟이 되는 박스의 충돌 여부를 판별하는 로직을 죄송합니다.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포인트 콜리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